안녕하세요. 영어의 누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9일에 치루어진 경찰 2차 영어 시험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후기 해설은 아니고 보통 궁금함과 어떤 이런 대부분의 해설 강의가 그렇듯 이제 한번 방향성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공부의 도구로서 활용을 한번 해보자. 지난 경찰 2차 영어 시험을 이게 자료잖아요. 기출 문제니까. 그래서 어휘나 문법의 depth, 그래서 깊이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과 지식을 한번 확장해 보자라는 것에 좀 의의를 두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이렇게 올라온 시험 후기들 내용보다도 좀 더 이제 차분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공무원 시험 후기는 계속 올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어휘, 문법, 생활 영어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일주일 안에 이제 독해 지문 분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예, 단어로 알맞은 걸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칸을 갖다가 찾아보자는 문제였는데 답은 이제 디터런트였죠. 그 디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어렵니? 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디터 자체는 막다 금지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많이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께서도 다룰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RENT가 붙어가지고 이제 이게 형용사 또는 명사 어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관사 뒤에 이제 명사 자리로서 이제 묻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막는 것, 억제하는 것 이런 의미로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보시면 디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prevent나 discourage랑 용례가 똑같아요. 그 뒤에 이제 somebody from ing 나오는 구조 있죠.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deterrent하고 deterrent가 있는데 첫 번째 deterrent는 이제 명사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형용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명사로 나와 있는 건 뉴클리어 디터런트라고 해서 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통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영영사전으로 공부를 하라고는 안 하지만 제가 그걸 많이 참조를 해서 많이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보시면 act나 아니면 serve라는 동사를 쓰고 as a deterrent to 그래서 전치사 to와 deterrent와의 결합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제 serve 나오고 as 쓰고 전치사 to 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eterrent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뜻으로만 억제력이라고 하는 억제할 수 있는 물건, 억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억제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문장 안에서 앞에 있는 동사와 전치사와의 이런 결합 관계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직관적으로 영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decency라든가 delicacy라든가 dev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앞에 있는 serve as라든가 전치사 to와의 결합 관계를 전혀 가지지를 않아요. 여기서 좀 기본적인 단어라고 하면 decency하고 deviation은 굉장히 기본 단어 중에 하나죠. 뭐 delicacy도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decenc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형용사로 많이 만날 수 있는 단어기는 한데 그 decent 하면은 여기 뭐 좋은 거예요. 근데 되게 좋은 건데 굿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ecent restauran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좋은 레스토랑. 굿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2번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니까 behaving towards other people in an honest, fair and nice way. 그러니까 이게 polite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polite인 거고 이 단어의 반대말이 누구냐면 in을 붙이면 돼요. in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indecen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2번 뜻에 not polit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decency 같은 경우에는 그냥 politeness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ecency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의어를 두고 politeness 이런 정중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말로 하면은 지금 얘기했던 indec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delicacy가 있는데 delicacy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별미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rare와 expensive type of food라고 되어 있어서 뭐 rare하고 그죠? 굉장히 드물고 expensive 비싼 그런 스타일의 이제 음식을 갖다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 단어 뜻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sensitive and careful way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함, 미묘함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 게 delicacy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deviation 하면 일탈하는 거, 일반적인 거에서 벗어난 일탈을 갖다가 우리가 그 devi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to하고 앞에 있는 serve as 이 serve 대신에 누구도 쓸 수 있다고요? act도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결합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deterrent라고 하는 단어를 알 수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해석은 police chief, chief 하면 대빵을 얘기하는 거죠. 대장.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장으로 번역한 거고 argue that, argue 하면은 주장하다. surveillance camera 하면은 이거는 CCTV로 보시면 감시 카메라. CC 카메라는 serve 하면은 역할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rime 하면 범죄고 범죄에 대한 억제책으로서 역할을 한다,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누가 얘가요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두 번째 넘어갈게요. 2번 이제 confession 이제 여기에 이제 빈칸이 있어서 이거 찾으라는 얘기. 여기에 있는 confession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다 해석을 해야죠. 여기 있는 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 있는 거 해석을 쭉 할 줄 알면은 찾을 수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대답 person makes 해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statement 진술 이렇게 되는 거. admitting 하면은 여기다 콤마 쳐놓고 ing 때렸으니까 분사구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admit that 하면 대디아를 인정하다. 그 또는 그녀가 is guilty of a crime. crime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5부 이하에 대해서 유죄다. 5부 이하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그러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가 인정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진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자백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be guilty of 하면 이게 책임을 지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responsibl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guilty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호로 쓰고 전치사 of와의 결합관계를 가지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after police. 그래서 police가요 뭐 했냐면 질문했대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 질문을 한 이후에 그녀는 made a full confession이라고 했는데 이 confession이랑 누구하고요? make하고 결합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도 보시면은 그 make a full confession이라고 바로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confession과 누구? make와의 결합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누구? confess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question이 동사로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ques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이렇게 사람을 목적으로 갖고 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question 다음에 누구? somebody about 명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question,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문에 보면 She hates being questioned about her past.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물음을 당하는 것을 그녀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걸 이제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 밑에 있는 confine인데 confine은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구금하는 거. 사람을 갖다가 가두는 거 있죠. 사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putting someone in a room or prison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그 방 안에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넣어두는 행위. 그러니까 감금이라 그러는 거지. 가둬버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conf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limit라든가 아니면은 뭐 restrict 이런 단어들이랑 동의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confine 동사에서 보는 것처럼 be confined to 해가지고 to 이하로 어떻게 한다? to 이하에 이제 제한이 두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to와의 결합관계를 갖는 거고
컨포머티 같은 경우에는 순응하는 거 있잖아요. 막 따르는 거. 그 규칙 같은 거에 따르는 거. 그래서 컨포머티는 이제 보통 동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conform에다가 전치사 to 결합 관계 가는 거. to는 전치사 to인 거고. 그 전치사 보는 것처럼 이제 conform에다가 전치사 to를 쓴다든가 이제 with를 쓰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보통 그래서 conform은 순응하다, 따르다 해가지고 obey와 동의어를 가질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 similar to an ideal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he doesn't conform to the stereotype of a military man. 그래서 그 군인의 일반적인 그 stereotype 그 고정관념에 따르지 않는다. 그 고정관념과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nformity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앞뒤에 이제 날개 전치사로 이제 전치사 in과 with를 같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with 이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ccording to하고 동의어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in conformity with하고 according to하고는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테이션 하면 컴퓨트잖아요. 컴퓨트가 있는데 컴퓨트는 논박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이 라임도 비슷하잖아. 그래서 refute랑 같이 동의어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다 컴퓨트 리퓨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울 때 그렇게 가져가시고 보통 이제 사람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이제 틀렸다라고 이제 논증하는 거, 증명하는 거, 반박하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contradict하고 거의 동의어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contradict는 너무 쉬운 단어고 그 이제 지금 얘기했던 컴퓨터라든가 refute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독해할 때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prove that a person or an argument is completely 해가지고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를 prove, 증명해내는 거, 논박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confute라든가 refute도 마찬가지로 prove that a statement or idea is not correct.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어떻게 prove,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refute 다음에는 이제 목적으로 hypothesis가 있고 그다음에 클레임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설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아이디어 따위를 논박한다, 반박한다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이렇게 발음 나는 게 얘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트의 명사가 누구다? 컴퓨테이션, 논박, 반박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identif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associate하고 identify를 어떻게 연결지냐면은 요거 전치사 with가 있으니까 그래서 associate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identify하고 여기 있는 identify하고 여기 있는 identify가 이제 확인하다라고 하는 발견하다, 확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 걸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associate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련시키다라고 해서 그래서 be connected with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에 있어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킨다, 관련시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제 identify 같은 경우에는 something is the same as something else에서 다른 것과 something과 다른 것이 같다라고 to think 생각하는 거, 그죠? 생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동일시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시한다. 지금 여기서도 해석이 어떻게 돼? 탐이랑 아테니안 페이탈 해가지고 아테네의 화가 같은 이름을 가진 아테네의 화가와 이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럴 법한 일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it is tempting to 부정사하면은 그럴 법하다 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tempt는 아시겠지만 보통 이게 유혹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하다, 유혹하다, persuade랑 보통 같은 의미로 쓰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scientists have identified the link between diet and cancer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그 링크를 목적으로 취한 그 identify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찾다 발견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겠고, 디귿 패신저들은 were asked 요청 받았대요. to identify 확인하도록 무엇을 their own suitcases 그들의 가방을 확인해 보도록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뭐 하기 전에 but they는 앞에 있는 suitcases 받아주는 거고, 그래서 그 것들이 were put on 놓여 있게 어디에 on a plane에 비행기에 놓여 있기 전에 그들 자신의 가방들을 확인해 보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identify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discern은 식별하다,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좀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쓸 때 discern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고, recall도 아시죠? recall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장에서 물건이 잘못됐을 때 회수하는 거, 그 회수하다의 의미로도 쓰지만 사실상 얘는 1번 뜻으로는 remember예요. 그러니까 회상하다의 의미로서 여러분들 1번 뜻으로 갖고 있고, 회상하는 거니까 그 밑에 recall ing doing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remember ing처럼 recall ing 이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이 자리에 지금 누구? arising하고 여기서 engineers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arising하고 지금 비교해서 나온 단어가 요 밑에 있는 arousing인데, arouse는 야기하다라고 하는 cause랑 비슷한 뜻이 같은, 용례는 완전 다른데 아무튼 그 cause랑 동의어로 쓰이는 게 arouse예요. arouse는 자동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얘가 뭐다? arouse라고 하는 거는 타동사고, 생긴 게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얘는 자동사잖아요. 이 arise라고 하는 거의 과거 형태는 어떻게 써요? arouse라고 얘기하는 거죠. 3단 변화로 하시면은 origin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분사로 쓰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생긴 게 지금 나와 있는 arouse 과거 동사하고 arouse, 얘는 arouse라고 발음하는 거고 얘는 arouse라고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예요. 그러면 자동사이기 때문에 rouse라고 하는 거는 누구? 요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타동사라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타동사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암기하는 거지. 그래서 arouse가 뒤에 있는 이런 명사를 취하는데, 이 arouse 뒤에 누구? 요렇게 ing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목적어 명사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누구? arousing이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 들어갔다면 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arouse의 목적어라고 하는. 그런데 arise라고 하는 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arise라고 했을 때 arise 뒤에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ng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arising 쓴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해석도 없이 그냥 arising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에서 자동사다 라고 하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을 때 뒤에 목적어는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얘가 뭐 하고 있어? 앞에 있는 mirrors를 꾸며주고 있잖아. Are there any mirrors?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arise 일어나는 from the minutes, 이러한 회의록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나요? 지난 미팅의 회의록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밑에 거 A steam locomotive is an blank device develope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러면은 산업혁명 시기 동안에 developed, 개발된 어떠한 장비, 장치입니다. is 다음에 device 명사 썼으니까 동격. 그래서 steam locomotive라고 하는 건 어떤 장비래요. locomotive라고 하는 건 지금 기관차인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뭐가 비교가 되냐면은 engineers하고 그 다음에 ingenuous하고
이제 비교한 거예요. 이건 진짜 10년 전, 20년 전부터 맨날 얘하고 헷갈리지라고 하면서 나왔던 단어들이야.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ingenious, ingenious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고, ingenuous, 오른쪽에 있는 ingenuous는 ingenuous, 다시 ingenuous, ingenuous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뜻은 ingenious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 있죠. genius. 얘가 뭐다? 얘가 천재. 그래서 ingenious에서 genius에서 누구라고요? genius. 요 녀석 얘네하고 얘하고 어원이 거의 비슷한 애들이니까, 어원이 같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ew and clever idea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얘가 사람한테도 쓰고, 인지니어스가 사람한테도 쓰고 사물한테도 쓰는 단어니까 사람한테 쓰면은 되게 잘하는 애, 되게 독창적으로 잘하는 애가 되는 거고, 얘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장치한테 쓰면은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기발한 물건이다 라고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인제니어스는 얘는 사람한테다가 쓰는 거야. 다른 데다가 쓰질 않고 사람한테다가 쓰는데, 사람한테다가 더 쓰면 이제 순진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조금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나이브하다는 단어 아시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이브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안 좋은 단어. 이건 좀 바보 같은 느낌의 순진한 거고, 인지 좀 바보 같은 느낌의 단어가 나이브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ingenuous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냥 순진무구하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이 단어보다는 누가 더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얘는 어떻게 한다? 나중에 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경찰 시험에서는 당연히 얘네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다른 직렬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사, 타동사는 계속적으로 숙제야, 숙제.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5번. 5번은 좀 되게 편히 쉬어가는 문제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뭐 지금 기억, 니은, 리을, 지금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단어가 있지는 않죠. 임프루먼트 하면은 향상, 좋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향상이라고 하는 건 나쁜 방향이 아니라 무조건 좋아지게 발전하는 거지. 좋아지는 거. 멤버십이라 그러면은 이건 회원이라는 뜻도 있고, 회원 제도라는 뜻도 있어요. 회원인 상태라는 뜻도 있고, 어그리먼트는 합의, 오너십은 소유권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이걸 알고 그냥 집어넣으면 문제는 이제 편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쉬어가는 페이지로 한번 해볼까요? 페이턴트. 이 단어는 알아야 되겠네요. 이 단어 막히면 조금 좀 확 와닿진 않으니까. 페이턴트는 뭐다? 블랭크다. 비동사 다음에 지금 뭐 나왔죠? 명사 자리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다 명사니까. 그러면 명사잖아요. 그럼 동격.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발명가와 정부 사이에서의 무엇이다. 주면서 뭘 줘요? inventors. 발명가에게 무엇을, creation의 무엇을 얘네들에게 주면서,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너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거 US 페이턴트 로우. 페이턴트 로우 하면은 특허법. 그래서 미국의 특허법이라고 하는 건 state that, 대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 인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뭐이냐면은 어떠한 새롭고 유용한 과정, 기계, 제조 또는 어떤 물건의 구성 혹은 매우 새롭고 유용한 이런 것입니다. 그것들에게군요. 여기에 있는 전치사 to는 왜 나왔냐면은 이 단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 누굴 쓴다? 전치사 to를 쓰는 것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to는 누구 때문에 나온 to다? 앞에 있는 누구? improvement 때문에 나온 전치사 to다. to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개선의 대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향상의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in이나 on이나 to를 갖다가 쓰는 게 improvement다. 드디어 이제 6번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어법 문제가 나왔는데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여기저기 시험에서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짬뽕이 된 느낌이라서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I ask you to borrow me $20에서 뭐가 딱 덜컹하고 걸려야 되냐면 borrow라고 하는 동사가 덜컹하고 걸려야 돼요. 왜냐면 borrow가 빌려오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게 있어요. 빌려주는 거. 그게 누구다? 랜드라는 거고 요 랜드는 빌려주는 거지만 borrow 같은 경우에는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전치사가 달라. 그러니까 from somebody로부터 이것을 빌려오는 거고 랜드는 빌려주는 거니까 전치사 to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something을 빌려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borrow는 삼형식 이렇게 목적어 하나만 갖고 오는 삼형식 동사만 있고 사형식이 없어요. 근데 그 반면에 누구? 랜드는 요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바꿔서 somebody something을 갖고 올 수 있는 몇 형식? 사형식이 있는 거지. 사전 한번 볼까요? 사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borrow는 something from someone와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건 from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 반면에 land라고 하는 단어는 보시는 것처럼 someone, something을 목적으로 갖고 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모두 갖고 왔고, 그죠? 그 land 같은 경우에는 something to someone이라고 해서 전치사 to를 달고 왔잖아. 그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2번도 똑같이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somebody가 나오고 사물이 나오면 돈이 나와버리면 여긴 borrow라고 하는 몇 형식, 3형식 동사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 land 자리. 그러니까 3형식하고 4형식인데 4형식 동사는 다 외우셔야 돼요. 4형식 동사는 최소 20개 이상. 그러니까 많게는 한 25개 이상 가져가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land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오브도 기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refuse to explain 다음에 누구 나왔어? 사람 나왔어요. 여기에 누구 써야 돼? to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사는 몇 형식? explain은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4형식 동사처럼 얘가 만약에 4형식이었다면 목적어 목적보호를 갖고 왔겠죠. 근데 얘는 4형식 동사의 구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와? 그냥 사람이 나오고 사물을 쓸 수가 없고 여기 to 앞에 두고 to를 갖다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시면 explain something to somebod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누구 써야 된다? 전치사 to를 써야 돼. 이게 만약에 4형식 동사였으면 사람 앞에 전치사 to를 못 썼겠죠. 이제 그 4형식은 다 외우셔야 돼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잖아요. 그 중에서 4형식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제일 단순하니까.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4형식 무조건 20개 이상은 암기시키고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 강의에서 여기 온라인 수업에서 만약에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지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네요.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 4번이요. 4번은 object to 나오면 그냥 ing 써야 돼요. 이것도 난이도는 하예요, 하. 그래서 the criminal suspect. suspect가 누군 줄 아세요? suspect가 얘가 생긴 거는 동사같이 생겼는데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면은 이 끔찍한 사진이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용의자예요. 용의자. 그러니까 용의자 선상에 딱 올린 사람들 갖다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갖다가 서스펙트. 범죄자는 크리미널이고 서스펙트는 이제 용의자들, 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영화 중에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반전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인데
그 이제 usual suspect라고 하면은 보통 유력한 용의자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스터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1996년도 영화인데 아무튼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어쨌든 크리미널 서스펙트라고 하는 애들이 반대했대. 뭐 하는 걸? give an answer. 어떤 대답을 주는 것을 반대했대요. 언제 했을 때? when questioned by the police.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얘는 별 문제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when 다음에 누구? 사람 비동사가 지금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사절에서는 보다 부사절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 얘랑 같을 경우에 얘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누구? 여기에 있는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 동명사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x. 그래서 1번 x, 2번 x, 4번 x가 돼요. 그 답은 3번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중에서 이제 혼합 가정법이에요. 기본적으로 혼합 가정법은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가르치지 말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공무원 영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계속 그냥 심심하면 나오는 게, 왜냐면 이제 가정법 써먹을 게 너무 많이 써먹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강의만 하면 벌써 한 10분 이상을 얘만 갖고 10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강의를 드릴 수는 없고,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if절에 had pp라고 하는 대과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have pp를 써줘야 되는데 그럼 틀렸잖아요. 근데 누구? today가 딱 나와 있으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쓴다? would be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은 과거사실 반대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재사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가정법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요거 혼합가정법은 꼭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게 에스크만 나오면 시험이 계속 여기서 낚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에스크라고 하는 거에다가 노란 형광펜을 딱 치고 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냥 사이렌이 울려야 되는 거야. 앞으로. 에스크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요 뒤에 있는 접속사가 대신지 아닌지를 갖다 확인하는 작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음 경찰에서는 안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뭐 구급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써야 되냐면 if를 써야 돼. 왜냐면 그가 나에게 말했잖아요. 그가 나에게 말했대. 뭘 말했어? Can I use your mobile phone? 내가 너의 모바일 폰을 사용해도 될까? 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한 거나 이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가 사용할 수 있는지, 나의 핸드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나에게 물어봤잖아요. 그가 내 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 아닌 거야.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거야. 알 수가 없는 내용이면은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ask가 나오면 뒤에 나와 있는 게 대시다 그럼 무조건 의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서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ask를 갖다가 묻는 거냐 아니면은 요청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용례가 겹쳐. 그러니까 지금 4번에 보시면 ask 다음에 summon 투부정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ask 투부정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sk 대시 있어요. 이때 대시 나와요. 이때 대은 이때 ask가 뭐냐면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4번의 해석 옆에를 보시면 say that you want something to happen.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구하는 거야. 여기에서처럼 그가 내 핸드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라는 건 뭐인 거야? 이게 확실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구할 때는 that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기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1번에 보면 speak or write to someone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든가 write 쓰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get information from them 그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거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정보. 그래서 그 밑에 뭐도 있어요? ask 다음에 someone 나와 있고 why, how,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위에 사형식 동사는 someone something 해가지고 I asked him his name 나는 그에게 그의 이름을 asked 물어봤다 물어본 거예요. 이건 get information 한 거라고.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게 요구하다. 근데 얘네들이 용례가 몇 개가 겹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이거의 문제로 1번은 틀린 거고 2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last가 나왔죠. so 대신 나왔고 last가 나왔는데 last하고 so 대서는 완전히 뭐인 거야?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그러니까 last라고 하는 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고 so 대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last는 in order to make sure that something will not happen. 그래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so 대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 last도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갖는 건데 얘는 not이야 not.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돼? not으로 써야 돼요. 해석해 볼까요? He drank strong coffee. 아주 강한 커피를 마셨다. He should feel sleepy. 졸립지 않기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not이 없어도 not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He should not feel sleepy. 그가 졸립도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누구를 써줘야 돼? not을 써줬어야 된다. 그 차이만 보시면 돼요. last하고 누구하고 so that은 완전히 똑같은 단어.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좀 되게 지엽적인 거예요. 그 then any other 다음에 여기다가 s를 붙여가지고 s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최상급 표현인가? 최상급 표현을 갖기 위해서는 any other 다음에 누구 써야 된다? 단수 명사를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이 any other 관련한 최상급 표현은 조금 좀 드물게 쓰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최인철 교수님 책에 보시면 그 any other나 no other 다음에 단수명사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기존에 있는 영문법 책에서 특히나 이제 이제 공무원 책에서 특히 그러고 있는데 이게 되게 수사적인 표현이다. 숫자가 이제 닭글수잖아요. 사자가 말씀사자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표현.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표현으로서 극적인 의미를 전할 때만 사용이 된다.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좀 사용 빈도가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공무원 시험에 있는 구문들은 굉장히 이제 구어체적인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문어체적인 딱딱한 글들을 갖다가 문제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또 되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인포멀한 이런 구어체에서 쓰는 생활 용어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생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전혀 쓸 것 같지 않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네이티브 애들끼리 막 친한 애들끼리 쓰고, 막 이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담, 수거 같은 표현들을 막 갖다가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미드에서 막 봤던 표현들을 갖다가 막 친구들끼리 떠들었던 막 표현들을 갖다가 시험에서 남기고 그러면 조금 낯선 거지 느낌이. 왜냐면 막 어마어마한 그런 셰익스피어 같은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책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미드를 보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글들을 보게 되니까 조금 좀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걸 비판하기보다는
any other 다음에 no other 다음에 단수명사가 쓴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일상 대화에서는 별로 안 쓰는 거를 알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자는 거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S를 치우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맞았어요. 와, 나던틸 나왔어요. 드디어. 나던틸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써먹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던틸 구문은 이제 어법 문제로서 한번 이렇게 어법 문제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한번 되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우선 단어만 하나 볼게요. 그래서 미스가 좀 되게 어렵잖아요. 미스 단어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구문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스를 보시면은 여기 캠브리지 사전인데 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notice that something is lost 이렇게 나는 거. 무언가가 잃어버렸다라는 걸 notice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예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He didn't miss his wallet until the waiter brought the bil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미스 나왔으니까 이제 나던틸 요것도 나던틸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해석만 그냥 먼저 할게요. 그 웨이터가 brought the bill 그래서 그 계산서를 갖다가 가지고 오고 나서야 그의 월릿이 로스트 되었다는 걸 노티스 하였다예요. 노티스 하였다예요. 그러니까 노티스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웨이터 브로트 더 빌을 해석을 해주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미스 이즈 월릿 그게 2번이에요. 그게 되게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알고 나면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미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월릿이 없어졌다는 걸 노티스했다고 라고 우린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던틸 구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 예문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얘가 눈에 띄어야 되는 거야. not하고 until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I got home 이거 하고 그 다음에 miss my wallet and mobile phone 있죠. 이게 눈에 띄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오고 나서 어떻게 했다? 나의 월릿과 모바일 폰이 로스트 됐다는 걸 노티스,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it was that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it하고 that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걸 넣는데 누구하고 누굴 넣냐면은 얘를 넣고 not이랑 얘랑 같이 넣는 거야. 이게 나던틸 구문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냥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1번, 2번이 되는 거라고. 내가 집에 오고 나서 나의 월릿과 모바일 폰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걸 노티스 했어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도 갈 수 있느냐면은 세 번째 단계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던틸 아이가 톰을 갖다가 앞으로 문두로 맨 앞으로 보내는 거야. 맨 앞으로 보내면 이 2번에 있는 건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얘를 뒤집어야 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의문문 어순으로 만들어야 돼. 의문문으로 만드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not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부정어라는 것이 문두에 가게 되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뒤집어야 돼. 그래서 맨날 시험에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miss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맞았니 틀렸니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한번 볼게요. 다음. 이게 지난 9월에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었는데 똑같이 볼게요. not하고 until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대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1번,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작은 세부적인 사항이 드러나고 나서 1번 그 행동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that에다가 뭘 옮긴다고요? until 뒤에 있는 얘하고 not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not until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가 나오는 거예요. that minor detail was 요게 1번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디테일한 사항이 밝혀지고 나서 그 행동들이 어떻게 했다?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자체를 문장 맨 앞으로 그냥 가. Not until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가 이렇게 가. 그럼 나머지 그냥 떨어뜨려 주면 돼.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떨어뜨려? 의문문 어순으로 바꾼 다음에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not이 있고 until이 있죠. 그러면 얘가 있으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그의 와이프가 나에게 그것을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난 게 1번. 그 다음에 나는 뭐 했대? 그 뉴스를 알았대. 2번.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근데 until 뒤에 있는 거 it was that에다가 어떻게? until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누가고 not하고를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not until이 오고 his wife informed me of it을 그대로 썼죠. 그러면 얘가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문두로 돌려. 그럼 나던칠부터 누구까지 오브잇을 그대로 봤죠. 그럼 얘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떨어뜨리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의문문으로 바꿔야 돼. 의문문으로 바꾸니까 did I know라고 바꾸는 거야. I knew the news를 나는 뉴스를 알고 있다. 의문문으로 바꾸면은 나는 그 뉴스를 알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did I know the news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의문문 써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해석하는 건 여기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는 거야.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의 와이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나서 나는 그 뉴스를 알았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컴마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쓰는 놈 마음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던칠 구문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나오면 아싸 하고 잡아야 되는 거. 왜냐면 되게 공식화되어 있거든. 독해 문장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문장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장 딱 보면 이제 쉬워지지. 이제 잘 보이지. not하고 until하고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무슨 구문이야? It was that. 이때 강조 구문이네.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지금 누구? 요거하고를 어떻게 한다? not하고 until I got home을 그대로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떨어뜨리면 된다니까. 그럼 I miss my wallet and the mobile phone이 그대로 떨궈지는 거야. 얘하고 얘를 날린 상태에서 그냥 I did miss my wallet 요거가 일로 그냥 오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다. it was that 사이에다가는 지금 저기 빨간 칠한 거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장은 누구? 4번이 정답. 지금 이게 어법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총체적으로 다 물어보는 거야. 에스크의 어법을 물어보고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물어보고 최상급은 어떻게 쓰는 줄 아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턴티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의 한 영역만 공부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틀렸고 얘가 왜 틀렸고 얘가 왜 틀렸는 줄 알아야 이 7번 같은 문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8번 한번 볼까요? 8번은 진짜 작정하고 출제 내시는 교수님께서 과거 완료는 아니? 이거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과거 완료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과거 완료가 past perfect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had pp라고 하는 걸로 써요. 얘는 이름은 뭐냐면 얘를 대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갖다가 대과거 시제라고 하고 얘네들은 표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had pp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그럼 had pp는 언제 쓰니? 라고 하면은 지금 다음에 있는 그림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선에서 어떻게 있어? 왼쪽에 있는 게 it고 그 옆에 있는 게 arrive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먹는 게 먼저고 arrive가 나중인 거야.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인 거야, 지금. 그러면 arrive는 과거고 it는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Tom had already eaten when his friend arrived. 그의 친구가 도착했을 때 탐은 이미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When I first saw the house. 내가 처음으로 오래된 집을 보았을 때 I had just moved to the area. 그 지역에 이미 이사를 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면 본 건 언제 봤어? 과거에 봤지. 여기서 뭐 했냐면 움직인 거야. 이동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대과거야. 여기가 대과거니까 무브드를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이걸 had pp를 썼느냐? 그림을 굳이 그리면 이런 거야. 아, 그림 공간을 더 줬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현재고 이게 과거잖아. 이게 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요때 봤다고 쏘. 근데 이사했다고요. 이사. 이게 대과거야.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이사를 쭉 하려고 했다가 뭐 계약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다 포함된 거야. 그래서 딱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요걸 이사를 딱 하고 나서 그 집을 본 거야. 이런 그림인 거예요. 와 닿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이렇게 기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꼭 이사를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어서 여기까지 쭉 왔다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내가 1년 전에 이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 그래서 이사를 뭐 등기도 하고 집도 알아다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러 다녔어. 그게 1년이 걸렸어. 그래서 1년이 걸려서 했는데 그래서 봤어. 그게 언제? 내가 딱 옮기고 바로 그 다음날 보게 된 거야. 그럼 이렇게 just라고 하는 표현을 막 쓴 거야. 이해 되셨나요? 아, 힘드네. 그래서 다시 거기 이제 문법 체계에 이게 아자책인데 아자책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시면 first time finished eating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탐이 eating 밥 먹는 걸 끝냈어. later 그 다음에 his friend가 arrived 도착을 했어. 그러면 탐의 eating은 was completely finished 완전히 끝났어. 뭐 전에 another time in the past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시점보다도 another time이라고 하는 건 그의 친구가 도착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another time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another time 이전에 완전히 걔가 밥 먹은 게 끝났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게 past perfect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야. 이 had been 여기도 또 뭐 나왔어? had pp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 썼다고. 그러면 여기가 과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얼마래요? 1년 동안이지. 이렇게 1년 동안 뭐 한 거야? 이게 empty가 된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비어 있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어느 영역이에요?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잖아. 여기 영역 전체가. 이해되셨죠? 이 과거에 뭐 한대? 비긴 한대요. 뭘 비긴 한대? 그 수리할 필요성이 이제 시작이 됐대. 그 수리할 필요성이 시작한 그 이전에는 뭐 했다? 비어 있었는데 그게 이만큼의 시간이니까 뭘로 표현한 거예요? 헤드 pp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그 집, 이때 이트는 앞에 있는 올드하우스 받아주는 거죠. 그 집은 비어 있었다. 언제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need some repairs. 그래서 수리를 약간 좀 필요로 하기 시작을 했었다. 그러나 그 집은 뭐였다? exactly what I wanted.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 다음 but 그러나 by the time 하면은 뭐뭐 할 때쯤이면 이라는 접속사야. I put together enough money. 그게 put together 하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돈을 모았을 그쯤에. 그러니까 모았다라 had pp라고 하는 건 뭐라고? 여기 현재가 있으면 여기 과거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돈을 1원부터 모은 거야. 그래서 집을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1억을 번 거야. 와 닿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1억을 벌고 나서 learned, 알은 거야. learned에 타면 알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배웠다가 아니라. 아무튼 learned 해도 되고 to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두 개 형태 다 있으니까. 이때 알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당연히 had pp를 쓴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쓴 거야. 모았더니 알았네. 뭘 알았어? property developer.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것을 샀다고. 알았잖아요. 언제 산 거야? 요때 알았겠지. 그럼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섰죠. 그러니까 그때 누구 쓰는 거야? 이거를 had bought라고 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플랜드 있지 않냐? 아니, 플랜드 앞에는 누구? 이 헤드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당연히 헤드를 썼어야 되고 여기에는 헤드를 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공통된 건 날릴 수 있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출제 내신 분이 완전 꽂힌 거야. 헤드 PP에 꽂히고 헤드 PP 꽂혔는데 여기 과거 쓰고 여기 과거 썼지. 여기 헤드 PP 썼지? 과거 썼지. 여기 뭐 써야 돼? 여기 헤드 PP 써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야. 이거와 이거의 시점의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기준 시점을 런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야. 알았고 그 전에 뭐 했다? 돈을 이만큼 모았어. 알았고 그 전에 뭐 했어? 샀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헤드 풋 투게더는 기간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요 헤드보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냐면은 런 알았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그냥 한 점으로서도 기점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누구 쓴다고? 헤드 피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조금 좀 깊이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실 때 누구?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 네 개만 완벽하게 마스터링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강의들 많잖아요. 시제 강의 하신 것들 학원이든 책이든 유튜브에 있는 강의든 거기 있는 거를 한번 섭렵을 하셔가지고 이 네 개는 어떻게든 간에 잡아보도록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시제 관련한 문제는 편안하게 푸실 정도로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문제도 많이 푸셔야 되고 어렵네요. 그죠? 시제는 좀 쉽지는 않아요. 9번 넘어가겠습니다. I gave him an advice. 그냥 바로 날려야지. advice는 뭐다? 불가선명사. 사전에 보시면 advice에는 uncountab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관사가 안 붙어. 그래서 관사 어도 안 붙고 s도 안 붙어. 뭐라고요? advice는 무슨 명사니까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다는 건 뭐가 붙느냐면 어가 붙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다가 s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불가산 명사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불가사는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많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책들 많으니까 그걸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한번 볼게요. 3번에 보면 the sound of a footstep 해가지고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여기 전치사 보니까 날려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receive라고 하는 게 얘가 자동사야. 얘가 자동사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사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죠. 자동사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사가 안 되는 거 하나 둘 하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BPP가 안 되고 PP가 안 돼. BPP 안 되고 PP 안 돼. BPP잖아요? 안 돼. 그냥 틀린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리시드가 자동사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죠. 리시드 한번 볼까요? move back. 됐어요? 이제 후퇴하는 거야. 뒤로 물러가는 거야. The flood waters receded 해가지고 뭐예요 이게? 홍수가 어떻게 했다가 밀려났대. 물이 빠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뜻에 보면 your hair is receding 하면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뒤로 밀리는 거야. growing at the front 앞에 있는 머리가 점점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receding hairline 하면 뭐예요? 뒤로 후퇴하는 이마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become less strong와 likely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감소하다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하다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후퇴하다, 물러나다의 의미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만 보시면은 1번하고 2번 뜻만 보시면 리시드는 그냥 알고 계시는 걸로 가셔야 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셔야죠. 이거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리시드는 동의어를 누구하고 누구? 리트리트하고 후퇴하는 거 있죠.
이거하고 돈 회수하고 뭐 빼내는 거 있잖아. withdraw하고 이 두 개를 갖다가 동의어 정도 갖고 가시면 돼요. 뭐 드롭백하고 풀백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리트리트하고 그 단어는 쉬우니까 백이 있으니까 그 단어는 유추가 되니까 됐어요. 근데 리트리트하고 withdraw하고는 여러분들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고요. 됐죠? 다음 4번. 4번은 뭐냐면 딱 읽다가 as 다음에 그래 as 다음에 as 나와야지 하면서 했는데 then이 나오는 순간 나가는 거야. 나가리. 그래서 되게 쉽죠.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부정 주어인 거야. few 앞에 저기 어가 안 붙었으니까 부정인 거죠.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쓰면은 얘를 갖다가 제일 이제 강조하는 거지. 얘가 최상급 표현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문법책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노 명사, 노어더 명사 뭐 이런 거를 이제 부정어를 주어로 놓고 그 다음에 뒤에 is 다음에 so as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A만큼 뭐뭐한 건 없다 이렇게 놓는 거야. 다시요. 이게 최상급 표현이라고. 그래서 서울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해서 서울은 가장 커다란 도시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누구야? 서울이잖아. 그러면 서울을 맨 뒤로 빼는 거야. 그래서 as, large, as. so를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게 not이니까 이제 부정어니까 so를 쓰는 거고요. 뭐 as 써도 돼요. 현대 영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as large as 서울을 쓰고 서울만큼 뒤에 있는 as는 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만큼 큰 것은 no city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 서울만큼 커다란 도시는 없다 이렇게 쓸 때 부정주어를 놓고 as 구문 쓴 다음에 최상급으로 놔야 되는 걸 as 뒤에 놓는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bees and flowers가 뭐다? 가장 여기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얘만큼이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셨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as 다음에 as 나와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글러먹은 거야. 그래서 별로 이제 이렇게 해설을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2번도 마찬가지.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표현이에요. 표현. 이거 답인데 얘는 as 쓴 as랑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그 no sooner than 이런 표현이 있고 그래서 no sooner처럼 이렇게 부정어 있죠. no sooner, no 들어갔으니까 부정어. hardly도 not이잖아요. not. 그러니까 almost not. scarcely도 almost not. 그래서 다 not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는 누구 쓴다? 대과거를 쓰라. 그리고 뒤에는 누구 쓰라? 과거 시제를 써라. then이나 before나 when을 쓴다. 그러면 그때 누구 쓴다? 과거 시제를 쓴다. scarcely를 쓰면 여기다가 누구 쓴다? 이거 뒤집어야 돼.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나가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정리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0번. 이게 생활영어 문제 나왔어요. 어렵죠? 1번 서희야 where are you headed? headed가 있는데 head가 머리잖아요. 근데 동사로 쓰면은 go예요. go. 가다. go. 그래서 사전에서 보시면 go in a particular direction 해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보면은 be headed에서 where are you headed가 바로 나오죠. 예문으로. 물론 여기에 있는 headed는 이제 형용사처럼 쓰인 거고 자동사지만 이 pp는 이제 형용사예요. 근데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생활용어로 그냥 표현으로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I'm off to 경주. 경주로 떠나 이렇게 돼요. off는 떠난다. I'm off 나 간다라고 할 때 I'm off 이렇게 써요. to 다음에 어떻게 쓰는가 목적지를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유수야, let us ride a roller coaster. Let's go. 이게 let us죠. let us를 let'라고 보시면 돼요. Let's ride. 탑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랬더니 it's not my cup of tea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거 표현이에요. 사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면 not be someone's cup of tea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you do not like. 너는 좋아하지 않아. 이런. 좋아하지 않아. 흥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낫을 뺀 상태에서 내 취향이야 그러면 it's my cup of tea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보통 낫을 갖다 쓰니까 4번 볼까요? 4번에 보면 소연아 have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wheel ye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너는
스티어링 휠 뒤에 있어 봤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운전대거든. 운전대 뒤에 있어 봤니라고 하는 건 운전해 봤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운전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서 yet는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어떤 완료적 느낌을 줘. 해본 적 있어? 그렇게 할 때 누구? yet를 갖다가 마지막에 붙이는 거야. 아직, 벌써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 다음에 no, but I can't wait. 난 못 기다리겠는걸. 이렇게 얘기하는. To get my feet wet. 이렇게 하면 get my feet wet 하면은 시작하다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 나의 발을 담궈보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해보는 거야. 처음 해보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 빨리 해보고 싶어 죽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야. 됐나요? 다음 3번 마지막.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 I don't want to get rid of. 리오프 하면은 나는 속고 싶지 않아요. 난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가지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get rid of 하면은 요 보시는 것처럼 cheat이에요. cheat someone. 그래서 cheat 한다는 거는 속이는 거. 그래서 바로 나와 있죠. By making them pay too much money for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갖다가 지불하도록 만들m에 의해서 누군가를 치팅하는 거. 그걸 갖다 rid somebody off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수동태가 돼가지고 get rid of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뭐라고 했어? It's water under the bridge가 있는 거. 그 water under the bridge 하면 뭐야?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뭐냐 여기 브릿지 있죠. 그 다리 밑에 있는 물이야라고 하는 거는 다리 밑에 있는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야 그냥 이제 신경 쓰지 마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지난 2018년도 국가직에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 4번에 보면 It's water under the bridge가 이렇게 있잖아요. 언제?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금년이 2020년인데 그러니까 작년 2019년, 2018년도에 이렇게 표제어로서 등장했던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준비를 할 때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3번이든 2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답으로 냈던 거를 낼 수가 없어요. 양심상 어떻게 그런 걸 내.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4번을 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 오답으로 찍은 단어가 그 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있었던 독해 지문에서도 그 고등학생들 나왔던 수능인가 올림푸스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인용했던 지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는 건 좀 이제 그런 걸 맞추는 거는 좀 세법이 좀 들어가는 거죠. 좀 운이 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지문을 갖다가 발췌를 해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지만 아닌 게 그런 건 좀 요행수기 때문에 그건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료는 첫째도 기출이고 둘째도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우리가 다 알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지금 해설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갔긴 했네요. 아무튼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다시 더 좀 준비를 좀 더 해서 좀 더 치밀하게 그 독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